잡기가 붙었구나, 잡기가! 방법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그 부정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야! 네가 이 집에 왜 들어와?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 반전이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헤드백입니다. 뭐 그간 한 주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황수수 씨 별일 없나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감기는 다 나았습니다. 근데 낫지 않은 게 있죠. 뭐죠? 사랑.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외로워요.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쓸쓸하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허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가 오빠 오늘 어디 가지? 무슨 프로지?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로 가다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프로잖아, 여성 심리. 오빠 그거 오늘 갔다 오세요. 그러면 빨간 백화점 화이팅. 빨간 백화점. 핸드백은 백화점에서 사죠. 은연중에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가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지. 항상 머릿속에 백화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하세요. 자, 오늘 사건도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또 아주 악용한 범죄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집안 문제구만. 조만간 사단 나겠어. 사단이. 사단? 모살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찾은 점집. 하지만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점괘도 불길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야! 네가 이 집에 왜 들어와? 뭐야? 엄마 얘기 못 들었어? 언니. 이게 그냥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얘가 여기서 왜 있는 거야? 어서 나가!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게 그냥 염치가 없어 아주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는 언니와 큰 갈등을 빚었던 참이란. 그녀는 집에서 내쫓길 위기까지 몰려 있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두 여성의 갈등. 뭐야.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떡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깜짝이야. 일단 지금 무속인을 찾아서 한 여성이 그냥 뭐 점을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자매랑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언니한테 엄청 맞았죠. 네, 싸웠다기보다 그러다가 좀 맞았죠. 그렇죠. 마지막에 칼이 보였어요. 그쵸. 뭐야? 그러니까는 칼을 딱 바라보는 데서 끝났잖아요. 분노지 뭐 칼을 본다는 거. 근데 무속인이 처음에 막 얘기할 때 집안에 사단이 날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바라봤어요. 언니랑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돼서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이쪽 언니도 다른 무속인이 있고 이쪽 동생도 다른 무속인이 있는 거야. 무속인끼리 싸우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서로 살면 안 돼라고 하는데 계속 동생은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럼 언니의 입장에서 볼 땐 미운 거지. 아니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빨리 나가 막 이랬을 땐 집에 되게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집에서 죽거나 이랬을 때 원망이 섞여서 막 그러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말 못 들었어? 라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말 못 들었어. 사단이 날 거라 그랬잖아요. 낫다고 한 게 아니라. 날 거라고. 날 거라고. 엄마 말을 그러니까 엄마 안 계셨어 거기는. 엄마가 무속인이네. 그럼 아까 그분이 엄마예요? 아니지. 엄마를 믿어야 되는데 왜 네가 다른 무속인한테 가냐 이거지.
아 그런 거 그 수지 있을 수 있죠. 아니야.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나 이래서 점을 보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점 보러 간 거 목사님. 들켜가지고 엄마가 야 너 점 보러 갔어? 내쫓아! 막 이래가지고 종교 갈등? 종교가. 점 한 번 봤다고 내쫓을 아니 근데 엄마가 실제로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실제로 계속 엄마가. 보지 말라 그랬는데 보고 오고 뭐 엄마가 하는 말 이러니까. 못 들었어? 어. 나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우리 저 황수정 씨만 해도 배우라고 얘기 안 하면 다 무속인이라고 본다면서요. 근데 뭐 막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누가 소문을 낸 거예요. 저 언니 되게 막 용하다고? 기운이 있고 뭐 이거 영화판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어머, 영화를 어떡해. 찍으러 갔는데 나는 이제 그날 아파서 딱 입을 다물고 있었죠. 감기도 심하고 그랬더니 다들 날 슬금슬금 이렇게 봐요. 촬영 감독님, 감독님, 뭐 주인공 뭐 다 할 거 없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피하는 듯 두려워하는 듯 보이지 했더니 방 안에 들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숙소에 가서 아유 감독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캔 맥주 하나씩 먹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 보냐고. 응, 뭐 보이냐고. 그래서 보이는 건 다 보이죠 그랬어요. 말 되네. 보이는 건 다 보이죠 했더니 이게 무섭게 들을 수 있어. 그때부터 이상하게 듣는 거야. 보이는 건 다 보여. 보이는 건 보이는 거니까 그 안 말이 보이는 이상했네. 거야. 말이 이상했네.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탄탄대로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석정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도 해주시겠지. 저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게 더 믿음을 줬나 봐요. 다 잘 모르는 게 아유 미래를 그냥 모르겠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에서 그동안 탄탄대로였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생이. 그랬어요. 그다음에 망했구나. 그랬더니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다 유명한 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석정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영화 대박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나. 그러니까. 야, 내가 볼 때 이 누나도 은근 즐기네. 아니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아이, 근데 이게 무속인이 등장하긴 하긴 했지만 정말 사건이 무속인 사건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되게 맞아. 평범한 저건 그냥 소재고 뭔가 이렇게 돈 문제, 뭐 유산이나 뭐 이런 거 가족은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범죄가 약간 유사한데 굉장히 약간 차이가 안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가 안 진짜 많이 싸우더라고. 한 명이 한 명을 되게 일방적으로 구박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교 문제냐, 종교. 아니면 돈 문제냐, 유산. 아니면 뭐 유산 뭐 이런 거. 왜냐면 계속적인 폭력에 의한 구박. 왕따. 그러니까 막 이런. 언니가 계속 때려와서 그게 쌓여서 마지막에 폭발을 했느냐. 아니야 뭐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 칼과 이 부들부들 떠는 건 뭔가. 그럼 배 교수님, 요거 사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벌어진 네? 꽤 오래 시간이 이어진 건데 관련된 돈도 한 수십억 된다고. 아, 유산이네. 그 황당한 사건이죠. 예. 유산이네, 그러면. 유산 아니면 사채지 뭐. 심리 추리단이 유추한 사건의 내용. 조만간 사단 나겠어. 사단이. 두 여성이 서로 다른 무속인의 말을 맹신하면서 벌어진 사건은 아닐까? 아니면 가족과의 종교 갈등으로 발생한 범죄이진 않을까? 혹 유산 상속으로 인한 분쟁인 걸까? 아,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단서를 좀 만나볼까요? 네. 네네,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단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 사건 이면에 깔린 이야기를 쉽게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요. 그 황당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 이 첫 번째 단서 같은 경우는 오늘 사건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가 네. 담겨 있는 단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황석정. 아 네. 뭐예요? 신문인데요? 너무 어렵다. 아 부동산 투기 같은 건가? 뭐지? 이거 봐, 신부님 얘기 나오잖아. 라티노. 그러면 저 종교 갈등. 종교네. 폐렴. 또 봐봐요. 부정. 칼이 있다 칼. 넘겨보세요. 혹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나요? 진짜 이 밑에 오늘의 운세 오늘의 있네요. 운세. 아, 오늘의 아 오늘의 운세. 용띠. 용띠 뭐예요? 현영 씨. 절망과 희망은 반비례하는 것. 네.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게 제일 애매해. 이게 제일 눈에 띄어. 즐거워져. 다른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여기 있다. 어느 부분에 이거 호랑이띠. 호랑이띠. 난데? 74년생. 네. 과욕 부리면 손해가 따라.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단서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과욕을 키워드가 부리면 되는 거죠. 키워드. 과욕을 부리면 손해가 손해가 따른다. 따른다. 그러니까 신문을 볼 때 이거부터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약간 맹신하는 거죠. 네. 예? 뭐 기사도 안 보고 이것만 그리고 보다. 이제 간혹 가다가 저기 나온 말이 우연히 한 번이라도 맞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네라는 관심이 생각에 더 가게 더 되죠. 관심이 가죠. 그리고 신문에서 운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뭔가를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리고- 결정 장애나. 혹은 어떤 결정을 하나 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주는 타격이나 아니면 되게 뭐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거나 그게 뭐 아니면 도인 직업들이 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좀만 힘든 일 있으면 다 그래. 아 삼재래. 아 진짜 삼재는 있어요. 나왔습니다. 삼재 믿으시는 분 나왔어요. 그거는 자기 사주를 푸는 거니까 사주하고 무술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무술이나 무술, 무수, 역술. 무술이 아니고요. 무속이요, 무속.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단서로 이 운세를 받았잖아요. 어?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건이 어떻게 발단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운세로 벌어질 수 있는 범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믿고 그걸 한번 어느 생각해 사람의 보자고요. 그걸 맹세하다 보면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투자. 그런 사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무속인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점을 보러 왔을 때 대부분 쉽게 말하면 작업. A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자기는 중간에 이제 컨설팅 피처럼 수수료 받고 과연 네. 이 오늘의 운세가 과연 이분한테 어떤 키워드인지 자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연일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던 참이란. 그녀는 이 악몽을 멈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내가 알아보라고 한 거 알아봤어? 뭐야? 뭐라 누구야? 다음 날 어떻게 알아봤어? 아 빨리! 알아는 봤는데 어떡해. 어떡해. 진짜 요만한 데가 있대. 아 진짜? 그래 늦기 전에 빨리 가자. 고마워. 가자.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잠 못 잤지? 음겨양에서 꿈자리가 사납겠구먼. 가족을 죽일 팔자요. 집에 불운이 닥칠 거라는 무속인의 말에 참이라는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붉은 배슬복 가서 연기를 내야 그 애군이 밖을 나가. 무속인이 알려준 각종 비책을 집안 곳곳에 마련한 그녀. 집 화장실에 잡기가 들끓어. 참이라는 애군을 그래서 피할 수 시간이 있다면 아까 뭐든 할 수 있었다. 북쪽 방향에 부적을 하나 붙여 꼭.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왜? 이거 먹고? 여기 나 이사 가려고 알아본 집 아니야? 불났어. 이사 가려 했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참이라는 자신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건 애군을 막아주는 비책 덕분이라 저런 철석같이 완전 믿지. 믿었다. 당신하게 되죠 이제. 저럼 완전 빠지지.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모든 일상을 점술에 의지했으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김없이 무속인을 찾았다. 잡기가 붙었구나 잡기가. 방법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정말 그 부적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녀는 우환을 막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저번에 보살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그 뒤는 잠도 잘 자고 악몽도 안 꾸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었던 그녀는 불운을 막기 위해 거액을 들여 부적과 각종 비책을 구입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정말 무속인이 말한 불운이 닥쳤던 것일까? 더 이상 남은 돈도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된 그녀. 거기 경찰서죠. 뭐야?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근데 한 명한테 간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힘이 약해지면 한 군데만 안 간다고. 용하다는 다 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안 해주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른 데 또 가요. 듣고 싶은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VCR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봤을 때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에서 언니한테 구박을 엄청 받았고 또한 모든 일상을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거를 봤고 나중엔 아예 빈털터리가 돼서 트렁크 하나 끌고 거리를 전전하는 모습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집에 이제 엄마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 집에 들어가니 이제 언니가 봤을 때 정말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나가라. 그치. 아,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여기 VCR에 나오는 무속인, 그다음에 저 무속인한테 당한 피해자, 그다음에 같이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여자야. 여자만 이렇게 나와. 근데 대부분 남자들도 많이 가긴 하는데 여자분들이 조금 약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남자들은 그 성향이 있다면서요. 예, 유명한 얘기 있죠. 그러니까 뭐 지도를 못 읽는 여자, 그다음에 길을 묻지 않는 남자라고 말을 듣지 않는 남자. 남자들은 길 가다가 길을 몰랐을 때 답답할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도 안 물어보는데 이 무속인들한테 뭔가 내 운명이나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존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얘기를 해줘도 남편들이 그거에 대해서 달가워하거나 솔깃해하는 경우보다는 왜 쓸데없는 거 알아보고 다니냐고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은 정도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뭐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녀? 그러고 나서 조금 한텀 쉬고 나서 그래서 잘 됐는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궁금은 한 거야. 맞아요. 성향상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확실히 여자가 조금 더 높긴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점을 본 적이 있다는 항목에 남성이 30.5%, 여성이 45.9%로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처음에 이제 저도 뭐 여기저기 많이 사실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그 한참 타로가 유행할 때 타로 이제 좀 봤어요? 정말로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여기 붙을지 안 붙을지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네, 직장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갔더니 붙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랑 같은 자리에 시험을 봤던 다른 이제 지인이 또 앞에 같은 자리에 이제 붙었는데 그 친구도 타로를 봤는데 그 친구도 붙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간에 어떤 이 일을 아는 친구가 이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안쓰러워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결국 둘 다 붙은 거예요. 어디예요? 왜? 이래서 여자가 많이 가는구나. 아니 근데 이런 우연치 않은 사건이 아니야, 일어나니까. 저는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에 한 자리가 또 빈 거예요. 그래서 공석이 대박이다. 두 자리가 되면서 둘 다 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갔던 건데 우연치 않게 그게 맞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또 타로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로는 불안한 마음이 가까운 것만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타로가 너무 귀엽죠? 나는 이러니까. 타로점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타로는
자기가 카드를 뽑잖아요. 카드를 뽑는 순간 자기가 자기 운명의 카드를 뽑는 거래.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옆에 비웃으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타로를 내가 이거를 안 좋은 카드를 정말 운 없게 뽑는 순간 내 인생이 안 좋게 꺾인다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카드를 좋은 거 뽑으면 뽑는 것 되잖아. 자체도 그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좋은 거 뽑을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스톱입니까? 뛰는 것도 아니고. 미치겠네, 이거. 아니 운명이 바뀌는 거야. 미나트야? 근데 나는 진짜 신점 보는 데 갔어요. 엽전점. 예? 엽전 던져가지고. 엽전 옛날식. 엽전점? 거기가 되게 유명한다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마루에 대기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순서 기다리는데 앞에 점 보는 게 보여요, 대충. 그럼 막 엽전 던지고 쌀 던지고 막 모양 보고 막 어떻게 되니 막 얘기하는데 내 앞에 분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거를 넣는데 엽전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진 거야. 죽을 수가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아 상해서. 응, 상에서 엽전이 떨어졌어. 누구나 죽을 수 있죠. 아니 근데 사고수가 있으니까 올해 초에 조심해야 된다 막 자세하게 막 설명을 했어. 그래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앞에 딱 앉았는데 팍 하다가 엽전을 딱 뿌렸는데 엽전이 진짜 아까 떨어진 거보다 더 많이 후두둑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앞에 점괘를 봤잖아요. 앞에 사람 거 죽을 수라고 그랬는데 내가 더 많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오늘 진짜 막 하늘이 노래지면서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건 실수예요. 이러고 뭐야?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무속인들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그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뿐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리얼이래도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예, 예. 실수라고 하니까는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들도 다 웃었지. 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다 앞사람 걸 보고 있었나 봐. 내 거 후드득 떨어지니까 막 이래서 다 뒤에서 막 이래서 저 죽어야 하는데 실수했더니 뒤에서 다 같이 안도해주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앉은 저희들만 봐도 약간 남자 출연자는 이거 뭘 막 이러면서 비웃고 여자 출연자들은 다들 믿잖아 조금. 믿어야 되지 않나? 막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가거나 많이 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1000명 대상으로 한 5%밖에 차이 안 나고 학력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37.2%가 점을 봐봤다고 그랬고요. 고졸 이하가 39.1%로 뭐 2%도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남녀 차이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학력 차이도 별로 없고 대신 이제 여성 중에서 좀 주부분들 직업이 이제 가사라고 했던 주부분들이 좀 많이 봤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남편이 하는 일이라든지 뭐 사업이나 아니면 남편의 승진이라든지 등등 외도도 꽤나 많죠.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 걱정. 자식이 학교를 가냐 못 가냐. 아이고. 기본 붙나요, 안 붙나요? 기본적으로 뭔가 좀 그 집안에 얽혀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보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엄마는 자기 걸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가면 남편 남편 사주, 거, 애기 애들 사주 다 가족 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거 조금 물어보고. 근데 근심이 그나마 많다는 거죠. 그 점을 보고 나서 믿느냐 결과를 이거에 대해서는 한 22.6%만 믿는다고 하네요. 한 70% 이상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그냥 점을 보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좀 삼삼오오 모여서 막 거기 잘 본데 그럼 다 같이 모여가서 보는데 그때 하는 말이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거고 안 좋다고 하면 조금 피해가면 좋잖아. 긍정적이네. 약간 이런 마인드. 진짜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사실 저도 느꼈던 게 가장 최근에 봤던 뭐? 이거는 또 어디 갔어? 나보다 더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아이, 박정훈 씨 의외로 이거 나 좀 데려가. 진짜 잘 안 보는데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가 센데. 이제 네 고생 끝났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네, 근데. 눈물이 왈칵 터지면서 맞죠? 저 고생 다 한 거죠? 라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이제 내뱉고 그때부터는 진짜 무슨 고생스러운 상황이 와도 내 고생 다 끝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게 여유 저한테는, 있어지는 거죠? 여유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악플로 엄청 수달리지 않았어요? 병원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정도야?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아까 그 주인공 여자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저 악몽, 가위 누르는 잠 장면이 못 자는 거 나왔잖아요. 보는 이유는 다르죠, 남녀가. 좀 그쵸?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성은 일단 저는 뭐 정말로 거기 가서
제대로 된 어떤 테크닉이나 운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답답한 게 있는데 친구랑 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냥 답답한 속을 안고 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저처럼 이제 얻어 걸리는 게 있잖아요. 붙는다고 했는데 붙었어요. 사실 50% 확률일 뿐이었는데 내 운명을 진짜 알려줬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일도 조금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또 쉬운 것 좋은 같아요. 거니까 다행이지.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제 앞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저도 약간 이렇게 사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이 갔네. 요하시다고 하셔서 아니, 좋은데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 갔는데 굉장히 사업하시는 풍채 좋으신 아버님 또래의 남성분들이 이렇게 막 그 복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해 주셔서 그 사업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앞으로의 좀 어떤 금전적인 뭐 이런 거를 위주로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럼 과연 그 아까 그 주인공 여자분은 근데 이렇게 해서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까지 온 게 그럼 얼마를 썼다는 거야? 결국은 정말 한 푼 없이 쫓겨나서 거리를 헤매고 다닌 신세까지 간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무속인이 그런 식으로 사단이 날 거야라고 사기를 친 건가? 배 교수님 사건 정리 한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무속신앙에 맹신하는 여성을 교묘하게 속여서 돈을 받아낸 사건이고요. 사실 이런 것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떤 의도,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이 무속인 관련 사기 사건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사건으로 네. 병원 직원이 무속인에게 속아서 100억대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을 100억이요? 근데 문제는 이 무속인이 기도도 하지 않고 굿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 받은 돈으로 이제 사채 빚도 갚고 말하자면 고가 명품 가방을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해갖고 결국은 이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구슬하면 아이가 생긴다. 네. 이 문제는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무속인이 아이를 갖게 할 능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인데요. 이처럼 이제 그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술이라는 것이 기륭화복, 천재지변 같은 경우를 경과해 주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 중에서도 종교 관련된, 특히 이제 무속 관련된 사기 사건은 사실은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입증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 그럼 실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당도 없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기 혐의로 문제는 그거죠. 법당이 없다는 것만으로 기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법당이 없다고 해서 사기칠 의도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냐면 그 무속인 입장에선 나는 법당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가나 산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요번은 이제 무죄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방법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무속신앙에 빠져 전 재산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된 여성.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대백 속 첫 번째 단서였던 저 신문 속 운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여성의 성향을 보여주는 물건이었고요. 예. 그러면 저희 단서는 이번 단서는 이제 이 사건의 배우를 유추하신 단서고 그 앞에 나온 영상들에서 나온 힌트들을 좀 조합해서 같이 좀 추리를. 포토북. 앨범 앨범? 예? 포토북. 여기 저 앨범을 준 걸 보면 앨범 속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쵸? 사진도 들어있네요. 관계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관계도 될수 있고. 이걸 보면 뭔데요? 대충 뭔데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사진이에요. 알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 머리 하얗신. 사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와의 사진. 다 행복해 아까 보여. 주로 어머니 관련된 부분. 어머니 남자친구 사진이 없었나 맞아요. 남자. 이게 배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 그랬는데
너무 속에 너무 인물들이 많은데 친구들도 있고. 친구, 학창 시절 친구 있고, 왜냐면 엄마 있고. 학창 시절 친구들이 정말 말이 많거든요. 언니도 저기 있고. 용하다, 어디 근데 용하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 어머. 주인공. 친구랑 주인공이랑 뭐 둘이 찍은 거겠죠. 친구인가 그러면? 아까 왜 나 잠 못 자고 악몽으로 너무 시달리다고 빨리 알아봤어. 그러니까 친구가 나와서 알아봐줘서 막 거기 가서 막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친구가 범인? 엄마는 근데 왜 없지 않나요? 혼자만 외동딸이 아니면 자매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쩌면 우리 엄마랑 그런 절대 추리도 이렇게 안 가능한 거 찍는데. 아니에요? 언니가 아까 어쨌든 아까 그 여성이 좀 나이 많은 여성이 무속인과 짜고 나이 많은 갖다 여성? 바치게. 예. 그리고 자기도 커미션 받고. 네, 뭐 자, 과연 저 포토 앨범은 어떤 배우를 유추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엄마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참이란. 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돌아가셨구나. 영정사진이. 얼마 후 오빠마저 사고로 떠나게 되자 참이라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냥 혼자 있는 거네요. 이제 참이란이 의지할 곳은 언니뿐이었다. 언니!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언니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그녀. 아, 잠시만요. 어머니를 늘 그리워했던 참이란. 넌 여전하구나. 언니 부부가 들어와 살게 된 후 참이란은 한층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맛있네. 자매도 달아요. 형부, 저랑 같게 진짜. 처제 왜? 차 선물해 주는 것 같아. 제가 차 바꿨어요. 어머! 형부에게 차를 선물한 참이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남편이 사고수가 있어. 사고로 오빠를 잃은 그녀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불운으로 잃고 싶지 않았다. 네가 집을 옮겨지고 있으면 화를 먹고 와. 저 할게요. 제가 뭘 하면 돼요? 언니, 나 부탁이 있어. 뭔데? 이게 뭐야? 이 집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공동명의? 일단 언니 명의 좀 빌릴게. 그래. 자신이 갖고 있던 집까지 언니와 공동 명의로 변경한 참이란. 갑작스레 엄마와 오빠를 잃게 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불운을 막기 위한 무속인의 비책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너 내가 말한 5천만 원 준비했어? 그거 아직 준비 못했는데. 야! 내가 말한 게 언젠데 아직까진 준비를 안 해. 모레까진 준비해. 애군을 막기 위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던 그녀.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참이란의 언니는 그녀에게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너
돈 준비됐어? 뭐야? 언니, 나 돈 준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이 집 파는 건 어때? 뭐? 누구 마음대로 팔어? 이 집이 네 거야? 그럼 언니 거야? 야! 급기야 차미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그녀의 언니. 아주 보자고자 하니까 웃겨 아주 그냥. 너 내 집에서 나가. 야, 네가 나한테 넘긴 거야. 그리고 누가 봐도 우애 깊은 친자매 같았던 두 사람은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다. 나가려거든. 네가 나가. 친자매지간이 아닌 차미란과 황정미. 두 사람은 무슨 이유로 같이 살며 차미란은 왜 재산까지 나눠줬던 것일까? 아예 그냥 친자매가 아니고 네. 저기 뭐 이복도 아닌 것 같고 아예 남남 같은데. 예, 좀 이제 저희가 쓱 와닿죠? 예, 와닿아요. 어떤 사건인지. 무속인이 심은 사람이겠죠 아마. 그런가 봐요. 무속인의 중간중간에 나온 게 이제 무속인이 그 피해자한테 시켜가지고요. 너 뭐 사고수가 있다 하면서 그 여자의 남편한테 차를 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너 이거 집에 뭔 일이 있으니까 네 명의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명의도 바꾸게 만들고 다 진짜 무속인이 다 그 시키고 있고 결국 그 혜택은 다 여자가 보고 있으니까 뭐 둘이 한 편이겠죠. 무속인의 말대로 재산을 언니한테 하나 둘씩 넘기기 시작했고 알고 봤더니 그 언니는 친언니가 아니었고 남남이었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배 교수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를 좀 해보죠. 이번 사건은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기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친자매처럼 지냈지만 결국 뭐 남남이었던 지인한테 넘겼던 사건이고요. 피해 금액은 뭐 건물, 차량 합쳐서 21억. 2년 동안 2년 동안 많이 뜯었죠. 2년 넘게 해서 근데 그 많은 돈을 사기를 당할 때까지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의심을 안 하고 계속해서 당할 수 엄청 큰 돈이거든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건물 명의 한 7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리고 차도 이제 근데 예, 뭐 좋은 차 정도야 뭐 사실은 값이 상당히 나가니까 예 그리고 뭐 굿값이라고 하는 굿 굿은 예. 이게 보통 이제 뭐 사실 염가로 해도 사실은 몇 천이 들어가는 굿이 있는 거고 또 비싸게는 뭐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 번 한 부분이 합쳐져 갖고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뭐 뉴스를 보니까 거의 못 돌려봤더라고요. 보통 굿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의 굿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집안에 기둥뿌리가 뽑히는 분들도 봤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문제가 계속 주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천천히 이게 지분 넘기듯이 천천히 간 거니까 굿을 또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한 번에 21억을 줄 수.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거는 진짜 힘든 거고. 2년 넘게 시기가 쭉 2년 진행된 넘게.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아마 주다 보면은 이 주종 관계가 바뀌면서 그렇죠. 아까 오히려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내다 보면 그게 또 내게 되긴 빚진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말씀하신 공용하고. 거꾸로 된 거죠. 왜 돈을 안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저희 작은 누나는 한 3년 전인가 저한테 와서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어? 수고 맞아. 그래서 줬어요. 이제 봐라. 슈퍼맨 봐라. 잘 되지 않냐. 내 덕이다. 어? 사실 그때 아버지 속옷 드렸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자기를 믿으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얼마나요? 네? 얼마? 오, 너무 비싸다. 제일 싼 거라는데? 아니. DC해줬대. 아니. 더 싸게 할 수 있어. 아니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맹신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보면은
이런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친해진 케이스가 많은데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잖아요. 뭘 탁 걸리면 그냥 호로록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그 걸음걸이 이런 걸 이렇게 기운이 딱 그럼, 느껴져요. 느껴지지. 그러면 이 무속 그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무도 안 해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내가 너를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네가 여기서라도 목 놓아 울어라. 이렇게 해줘요. 넌 남들보다 훨씬 그러면 그런 말을 친구도 안 해주고 엄마도 안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안 해줬는데 이게 그냥 빗장이 확 열리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신이 시작. 그러면서 이 친밀감이 누구하고도 해보지 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해해주는 한 대상이 생기면서 이제 단골이 되는 거죠. 양 원장님 이게 저기 사실은 정신과 상담이랑 약간 비슷하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상담하고 비슷한 효과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우리의 경쟁자들이 라이벌들이 이제 무속인 분들도 있고요, 종교인 분들도 있고요. 예,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지 않고 무속인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편견이죠. 내가 정신과를 가는 거를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혹시 누가 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는데 점집은 흔히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고. 가볍잖아.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시는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걸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가는데 그분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듣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답을 줬으면 하고 찾아가는데 정신과 상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게 답을 주질 않아요. 답을 어떤 결정을 하거나 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쉽게 말하면 네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거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건데 환자분들은 답답해하죠. 쉽게 말하면 가서 현영 씨 같은 분 와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만나지 마. 이렇게 확답을 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아요. 사실 무속인 분들이. 맞아요. 속 시원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서는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네, 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병. 가슴속에 어디 가서 표출을 덩어리. 못하거나 해소를 못하는 스트레스 그쵸. 덩어리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풀립니다. 우리가 그걸 맞아요. 환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변 가족이나 친구한테 못하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얽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피한 얘기도 있고. 네, 무속인 같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주변 사람에게 발설이 안 될 가능성이 적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많은 걸 얘기를 하면서 속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 효과가 되게 큰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가다가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몇 개 맞으면 그때부터 너무 맹신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맹신. 네, 맹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사실 사람들의 고민이 돌고 돌잖아요. 나이 또래가 비슷하거나 뭐 약간 관상 어떻게 차인세 같은 거 보면 뭐 고민하는지 너무 근데 사실 타입이 워낙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게 진짜 맞는 얘기구나라고 생각될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지 말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잘 보는 사람인지 알아보자라는 생각에 알아보자. 내가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다녔네. 다시 의심을 하고. 테스트하는 거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항상 무속인. 몰래 녹음을 해봐요. 녹음도 해요? 원래 녹음을 하고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기자 있지만 정신인데. 녹음을 해보고 저만 이제 다시 한번 하죠. 들어봐? 몇 달 있다가 들어봐요. 그러면 그게 저가 스스로 계속 단서를 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좁혀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대화 속에서 제가 저에 대한 단서를 줬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냥 대화인 거예요. 오 소름 끼쳐. 잠시 후 상상을 초월한 사건 속 비밀이 공개된다. 마지막 단서는 역시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반전이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데 황당 반전의 키가 되는 핸드백 세 번째 단서는 범인의 황당한 범행 수법 그리고 사건의 전말인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 이제 마지막 단서는 반전은 물론 이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는 키라고 하니까 우리 현영 씨가 특별히
그 단서가 되는. 종이 아니고 플라스틱 나비예요. 나비 뭐지? 나비를 전 봤나? 환생, 영혼 이런 뭐 뜻도 그런 얘기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전몽 있잖아요. 묘 같은 데 갔을 때 나비가 날아다니면 그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의 분의 영혼이 영혼이라고. 찾아온 혼백이 거라고. 혼백 막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특이하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꿈에 자꾸 나타나서 오빠가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엄마? 접신. 어? 아 접신. 그것도 같은 맥락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요. 그러면 응. 그 무속인이 이 피해자가 올 때마다 나비를. 이분을 속이기 위해서 나비를 계속 낳았다고. 나비를 푸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 돌아가신 누가 왔다 뭐 이렇게. 나비를 쫙 나비를 기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심지어 마술사처럼 나비를 여기에 이제 앉히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 확 믿어버릴 것 같아.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비가 반전, 그 모든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재 씨 말이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비를 숨겨놨다 기르다가 이 피해자가 왔다. 그러면은 어머니 내가 어머니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비를 풀어가지고. 전 그러면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영 씨 같은 분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보통은 접신 하시잖아. 자, 한번 봅시다. 과연 이 나비가 얼마나 큰 반전이 있고 어떤 사건의 전말이 있는지 보시죠. 사건 발생 2년 전 어머님인가? 엄마, 여기가 엄마 묻힌 곳이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차미란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녀는 아까 언니인데? 다름 아닌 황정미였다. 어? 아, 뭐야? 접신. 엄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어머니로 빙의할 수 있다는 한 무속인을 만나게 되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무속인이었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오, 소름 끼쳐. 바로 황보살이라 불리는 황정미였다. 아, 그러면 그 언니라는 사람이 무속인이었어? 엄마야. 차미라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에 자주 황정미를 찾았고 와. 황정미 역시 차 씨의 어머니로 빙의한 듯 차미란을 따뜻하게 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속인 황 씨의 계략이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차미란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안 황정민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차미란의 일기장과 사진 등을 몰래 보며 그녀가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을 알아냈다. 이 화분들 잘 키우고 있었네. 작년에 수목원에서 사온 건데. 아이고, 이런 거 다 알아냈구나. 엄마? 차미란의 황 씨에 대한 믿음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정미 남편이 사고수가 있어. 제가 차 바꿨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네가 집을 옮겨지고 있으면 화를 몰고 와. 황정민은 빙의라는 수단을 교묘히 이용해 금품과 건물 등 총 21억 6천만 원의 재산을 갈취했다.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엄마를 만나고 싶었던 피해자 차미란.
하지만 결국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본 사건 중에서는 거의 식스센스에 가까운 집으로 반전이었는데. 완전히. 본인이 무속인이었구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 신자매처럼 지냈던 언니가 무속인이었고. 그렇지. 모든 걸 알아낸 뒤에 야금야금 다 빼갔네. 그러니까 다 뜯어내는 거죠. 지금 나온 VCR 전 단계 VCR까지 봤을 때는 이 언니가 엄마에게 못 들었어? 이러고 뭐 집 명의 옮기랬대. 그때 나를 이렇게 해서 전혀 이 언니를 그 상대라고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접신을 했을 때 상황은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와, 연기를 한 거야 계속 1인 2역을.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정리를 한다면 네. 이 사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빙의가 됐다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자처한 무속인이 굿값, 뭐 용돈, 뭐 이런 거 명목으로 2년 동안 뭐 46차례에 걸쳐서 21억 2년 넘게 해서 금품을 떠낸 사건이고요. 사기 사건이죠. 범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제 우리 딸 완니 같은 뭐 딸의 이름을 부르고 오래된 습관까지도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게 된 그런 아주 좀 악질적인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VCR에서 화분 보고 이걸 아직도 잘 키우고 있네 이런 걸 일기장에서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고. 거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만약에 피해자가 아토피가 있었다면 막 이런 거죠. 뭐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이건 우리 애가 먹어야지 아토피 다 낫지만 뭐 이런 거 막 듣는 순간 쑥 넘어가는 거지. 어떻게 2년 동안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요? 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 연기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혔대요. 뺨칠 정도로 잘했다고 하죠. 아주 엄마가 온 것처럼 연기도 잘하고. 사실 그거는 근데 이제 기록 같은 거를 보고 오빠가 예전에 어땠든가 어머니가 어땠든가를 잘 알고 그러니까 정보를 이미 빼낸 거죠. 이게 이제 습관 같은 것도 파악을 잘한 것이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주 사실 좀 통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잘 이용을 해갖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저희들 생각에 일반적인 그 사람은 이게 과연 속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겪는 게 이제 애도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애도 반응?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데 우울증의 증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실감 안 나지만 며칠만 지나고 나면 특히 이제 유품 정리할 때들 많이들 그러시는데 당연히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많이 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밥도 먹기 귀찮아지고 실제로 잠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고요. 등등 이런 우울증 때 겪는 여러 증상 중에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기간 자체가 이제 한 2달 정도에서 이제 심해졌다가 저절로 좋아지는데 가족이 둘 다 연달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또 하나는 가족이 없이 이제 세상에 나만 남았다는 거 그랬을 때 이분이 겪었을 어떤 심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우울증으로 봐도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경험했었던 사건들이란 것이 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어디 떨어졌다거나 뭐 내가 그냥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이 일어난 어떤 불행에 대해서 자꾸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뭐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는 우울증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갈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다 없어졌을 때,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 억만금이 나한테 들어온다 한들 그런 우울증에 걸리면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라는 이런 자포자기 심정도 생기게 그리고 되잖아요. 그런 사고가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하려고 더 믿게 되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인 것 같은데 이사 가려던 집이 불이 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것도 무속인이 이사를 가지 말라고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은 완전 영진하게 무속,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죠. 근데 그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딱 이렇게 수표 다발을 주니까 즉 입금이 되니까 바로 빙의가 시작되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실 믿으면 안 되는 너무나 그런 건데 상황인데도 상황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빙의를 하려면 내 몸이 힘드니까 일단 빙의하는데 비용이 얼마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엄마랑 대화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해달라고 부탁을 그걸 했겠죠. 이용한 거죠, 사실. 사실은 뭐 범인이 이 피해자의 우환이라든가 이런 걸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걸로 돈을 받은 건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행위가 사기죄를 인정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것이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는 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뭐 일반적 양형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만약 5억 원 이상의 경우는 사실은 사기죄
이지만은 사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큰 거는 사기죄이면서 특정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같은 경우고 지금은 21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그 갈취했던 돈을 뭐 일부 돌려주거나 피해 배상 합의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사실은 감량되고. 감형이 되지만은 이런 악질적인 것은 실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명 황보살이라 불리던 무속인 황정미. 그녀는 피해자 차미란의 어머니로 빙의된 것처럼 꾸며 차 씨의 마음을 얻었다. 엄마야.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며 2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차 씨의 재산을 갈취한 황정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차미란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피의자 황정미의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네, 오늘 사건은요, 빙의가 됐다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자처한 무속인이 국가과 용돈 명의로 총 2년에 걸쳐서 2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를 친 사건인데요. 이거는 좀 화가 나는 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혼자 남은 외로움 이런 감정을 좀 악용했다는 게 좀 분노를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좀 안타깝고 기분 나쁜 부분이죠.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해진 마음을 나약함을 갖고 흔드는 거. 내가 정상적인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혹은 인지 상태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혹은 쉽게 기대버릴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좀 안전하게 나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연말연시에 이런 거 되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저도 사실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곤 했었는데 약간 법리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또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제는 좀 심각하게 아니 진지하게 내가 힘들 때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 그 대답을 어디서 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정말 인생에 대한 상담을 자기가 자기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심리치료센터도 많고요.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많으니까 조금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더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I can breathe.